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7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죠. 초반에는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했고요. 한 1% 남짓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또 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요. 다우는 조금 밀렸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백신 장세였죠. 백신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성장주들이 좀 소위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꺾이고 전통주권에서 달리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경제 재봉쇄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도 백신과 경제활동 재봉쇄 사이에 그 어디에선가 걸림돌, 그리고 성장주가 지난주 주춤했던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반등을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좀 조정을 이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는 목요일 날 성장률 발표하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사실 큰 이벤트는 없는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지 월요일 단추 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만나 뵙고 나서 이제 백신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은 성장주가 굉장히 강한 좀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성장주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갈팡질팡 하는 것 같죠. 근데 뭐 한 번에 부러지는 주도주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5개월 만에 우리 국내 지수가 종가상으로 이제 2,200피를 다시 뭐 1피 회복했으니까 회복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마디목으로 여러 번 건드렸었던 2,200피 자리를 뭐 왔습니다. 코로나 터진 게 어제일 같은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박살났었고 어느새 또 시간이 또 흘러가더니 2,200피를 만들어냈네요. 뭐 휴가 못 가는 것 빼고는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뭐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1분기 실적은요. 뭐 평가마다 뭐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평가는 사실 뭐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나서 눈높이가 빠르게 떨어졌고 눈높이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 속도보다 시장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가 참 기회였죠. 근데 그건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고 그때는 그 당시는 뭐 살벌했었죠.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추정치들이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납니다. 미리 빠졌죠. 어닝 추정치들이. 그리고 나서 실제치를 발표를 하니까 한 86%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완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 눈높이 조정한 것보다 이제 더 내려왔었던 자리에서 2분기 뚜껑을 딱 열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만 봐도 돼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우리 얼마 봤어요? 시장에서. 6조 대 봤잖아요. 6조 대 뚜껑 여니까 얼마 나왔어요? 8조 대 나왔죠. 뚜껑 여니까 8조 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어 있었던 눈높이보다는 실적들을 잘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야, 요거 뭐 더 갈까? 요런 생각들을 할 만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장을 얘기하려면은 2분기 실적보다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3분기 실적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은 조금 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갈팡질팡해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을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은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올 거야 라는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요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3분기도 글쎄 요거보다는 좀 될 것 같은데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실적 뭐 나오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지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
현대차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죠. 또 업종 대표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기가 분산되면서 예전에는 딱 쏠 타겟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분산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중심 시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가 이전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종목들만 자꾸 주문하니까 못 사시니까 그럼 밑에 있는 거 SL 한번 사봅시다. 네. 15% 올랐던데 지난주 주간 상승이 15%인데 아이디어를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제 먹거리들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죠. 달도 참은 기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너무 과도한 시세에 대해서는 경계 심리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 오래된 데이터니까 한번 보죠. 상위 10%의 펄을 들고 있는 하이퍼 이 밸류에이션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네는 한 번도 비싼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하위 10%의 PER 격차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0%를 계산하면 조금 덜해요. 20%는 뭐 14년도, 15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있었고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그냥 20%만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극단적 쏠림 값은 없어요. 근데 10%만 계산해 보면 어때요? 눈에 너무나 확연히 보이는데 쏠리면서 두드러진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종목들만 아주 대놓고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기본 밑바탕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닝 다 빠지는데 얘네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라는 확실한 이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상 많이 몰려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이 매기가 빠지는 게 먼저인지 다른 쪽에서 뭐 매기가 확산되는 게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지만 둘의 과정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움직임을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슈는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 탄성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이 나와야죠. 그럼 다음 먹거리들을 골라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버블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 카카오 쉬니까 야 그럼 이제 증시 끝났어. 뭐 주도주가 이제 뭐 쉬기 시작했으니까 주도주가 쉬면은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버블은요, 예 박사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몰라요. 터져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파티가 한참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야, 요 정도 됐으면 난 나가야 돼라고 나가게 되면 마지막 피날레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성장주 쪽으로 너무 쏠렸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너무 과도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국면이기는 한데요. 하나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돈값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받았던 거거든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4조 달러 풀어냈는데 5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한 2점 몇 조 달러 푸는데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과거 기준하고 똑같게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값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박사님, 금값이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금값이요? 통상 뭐 우리가 안전자산을 많이 보죠. 그럼 금값이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럼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서 금값이 날아가는 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 자산 가격들에 대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 위험 국면이니까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리값도 요즘 올라가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경기 뭐 미스터 마켓이젠 닥터 쿠포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값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뭐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국면에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버블이잖아요라고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스마트해졌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탑5가 다 올해 나왔어요. 다 올해 나왔는데 가만 눈여겨보시면 6, 7, 뭐 여기에서 지금 몰려서 나오고 있어요. 막대기가 무지하게 높죠. 여기 이렇게도 보면 막대기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일단 증시로
소위 말해서 좀 부동산 막으니까 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몰려오는 돈들 사이즈가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안 걸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입맛이 짧아가지고 이제 넣다 뺐다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원래 수급 주체 3개밖에 없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증시 흐름이 상당 부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증시 방향이 궁금해?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방향을 물어봤죠? 네. 외국인한테 물어봐요. 무슨 종목이 올라갈지 궁금해?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기관에게 물어봐라. 기관 투자자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 투자자한테 물어보자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주도하는 증시 흐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이렇게 쭉 들고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양도세, 뭐 이중과세 논란까지 뭐 겹쳐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주말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전면 재검토 얘기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만 돌려보자고요. 그럼 뭐 사실래요? 증권주 얘기 나올 법하죠. 그러면 뭐 기존의 성장주에서 탄성 떨어졌겠다. 그럼 업종 대표주들 올라오겠다. 그러면 뭐 머리 몇 바퀴만 굴러보면 나오는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에는 뭐 충분한 시장이다. 정말 삼성전자가 뚝뚝 분질러지는 시장이 오면은 지수가 이제 분질러지기 시작하니까 매매하기 어렵죠. 근데 요즘 삼성전자 시세 어때요? 굉장히 견조한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의 매기가 확산되면서 업종 대표주로 올라탈 가능성도 충분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이 되는 시장 분위기, 이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종목 얘기입니다. 네. 이제 말씀 쭉 앞에서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조정을 받으면 주도주는 쉽게 이제 한 번에 주도주가 가지는 않으니까 다시 사볼까? 아니면 이제 반대 섹터에 있는 자동차를 필두로 한 이런 종목, 일부 삼성전자 이런 쪽에 가야 될까?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기상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 방송을 보고 정말 충실히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포션이 큰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였을 거예요. 근데 뭐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세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뭐 보면서 얘기하죠.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가 월요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3% 한 번, 뭐 4%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라간 게 이만큼인데 이거 요만큼 눈에 보고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기도 부러진 거고 여기도 부러진 거고 여기도 부러진 거고 뭐 부러진 적은 많아요.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자 그럼 다 뛰어나갑시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보고 읽어야지.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되면 또 네이버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션 줄였으니까 여기서 네이버는 끝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세에서 뭐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쉬었다 그래서 부러졌다라고 읽으면 주식 거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죠. 뭐 이 큰 시세에서 요거 발생됐다고 부러졌습니다라고 읽어버리면 뭐 사실 매매하기 어렵죠. 물론 이번 주에도 계속 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언더가 계속 쏠리게 되면 우리는 색깔을 바꿔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예단하듯이 읽지 말자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예 박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시장이 어떻게 읽어줄지를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미리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세가 둔화되니까 제일 눈에 돋보였던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 현대차 그룹주가 뭐 뛰기 시작하고 삼성전자가 견조하고 LG전자 이런 거 우리가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목들 쪽에서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자라는 거죠. 또 뭐 이거보다 더 재미 많이 본 건 네이버 카카오만 보셔서 그렇지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가 재미 많이 본 건 에이스테크하고 서진 시스템이었어요.
에이스테크는 저희가 부르고 나서 더블 훨씬 넘게 갔습니다. 이 기울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위에서 흔들림이 나오고 나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션을 축소를 하죠. 하지만 이 대시세가 한 번에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관심 종목 한 자락에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거고, 또 탄성이 붙는다라고 하면 뭐 이제 또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도했었던 시세고, 뭐 눌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그림으로 읽고 만약에 이게 연속된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올라온 종목들의 포션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SL이거든요. 근데 SL 뭐 밑에 누워 있으니까 뭐 거래도 정지돼 있었고 기관들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높은 거 못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내가 맨 밑바닥에 있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보면 이게 방송한 날이 이날이니까 뭐 7%, 뭐 3.7% 한번, 4.4% 한번 합치면은 15%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뭐 주창 팔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도 이제 매도 총알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골라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매매하는 이유는 올라갈 때 더 먹고 빠질 때 덜 빠지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부러지면서 대안주까지 박살나는 시장이다. 이때는 우리 주식 계좌의 포션이 많이 낮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안주가 부러지는 시장이 아니고 대안주들이 활발한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괜찮게 매매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 그럼 이번 주는 뭐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실 텐데 성장주 섹터 내에서요. 뭐 지난주에 제가 밑바닥에 있는 거 한번 골랐으니까 성장주 sek터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날아갈 때 대표적으로 쉰 성장주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네. 다 같은 성장주 분위기인데. 섹터였는데 네이버, 카카오로 완벽히 쏠리면서 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CMO들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과해서 매기가 빠졌어? 그럼 다음은 뭐야? 대안주도 올랐어? 사실 지난주에 대안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대안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에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매기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게 지난 금요일 날 늦게 뭐가 발표됐어요? 이제 임상일상. 네, 임상일상을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발표했거든요. 1임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게 인체에 뭐 써도 되는 건지 건강한 사람한테 대상으로 한 1개월여에 걸쳐서 1임상을 할 것 같아요. 금방 끝납니다. 1임상은. 그러고 나면은 2임상서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진도가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미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뭐 재봉쇄 조치가 웃자웃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룹,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여기 시세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가 참 시원시원하게 뽑아내는 국면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쉬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도 한참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가 줄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반전을 찍었던 게 지난 금요일. 그러면 이번 주에도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모더나 시세 뽑을 수 있나요, 여기? 이거 해외 주식인데 뭐 우리 나올걸요? 네, 코로나 치료제 하면서 모더나 얘기 많이 하죠. 모더나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15%인가 올랐거든요. 뭐 지금 뭐 굉장한 뭐 3임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뭐 이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꼽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모더나를 꼽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모더나 꼽은 거고, 우리 국내에서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셀트리온 그룹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주 섹터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로 쏠렸던 게 분산이 됐다? 그럼 아이디어로 돌려보자. 대안주? 뭐 지난주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었던 게 대안주였던 거고, 대안주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 저 우리가 아무도 기억 못하던 LG전자가 저만큼 올라올 정도면 뭐 다음 먹거리는 뭐냐? 라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고민을 할 거고, 그중에 이번 주에 가장 써먹기 쉬운 게 아마 이쪽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증권주는 주식 거래 오래 하신 분들은 아는데 불꽃놀이가 언제 제일 화려해요? 끝날 때 제일 화려하거든요. 네. 시세가 언제 제일 화려하느냐? 끝날 때 제일 화려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서 사는 거죠. 그때 제일 주목받는 게 사실 증권주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미에서 증권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장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증권주는 올라온 폭이 너무 작아요. 뭐 금융세제 개편안이 사실 철퇴 때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그만큼 올라왔으면 좀 실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권업들에 물론 뭐 펀드 터지고 뭐 돈 물어주고 뭐 하는 거 있지만 그거 들어오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움직임을 뭐 캐치를 한다라든지 금리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뭘 고를 수 있어요? NIM이 더 이상 불리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은행주를 골라보다든지 이런 대안주 쪽에서의 찾는 흐름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뭐 종목 얘기는 계속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금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한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한번 또 기상도를 체크해보고 말씀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할 얘기는 많은데요. 뭐 오히려 이제 장 팀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좀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계속해서 이제 창의성으로 아이디어를 돌려서 오늘은 그러게요. 저도 이제 쭉 주말에 봤는데요. 소위 이제 비빅, 장 팀장님 빅이라고 하시는 빅. 그 7개 종목 가운데 나머진 꽤 조정받았는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사실은 조정이 굉장히 양호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 저도 주목해 봤는데요. 셀트리온 쪽 주목해 보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안 빠지는 시장이 있어요. 악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시장이 안 빠져요. 강한 시장이죠. 네. 그 시장은 결국 올라갑니다. 못 오르는 시장이 있어요. 맨날같이 호재가 매일같이 발표되는데 지수는 못 올라요. 그 시장은 결국 빠져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는 시장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죠. 매일 재확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뭐 피크를 갱신을 하고 뭐 재봉쇄 조치가 뭐 우짜우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린단 말이에요. 여러 번 두드리고 있거든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빠지는 시장 같지는 못 오르는 시장 같지는 않아요. 안 빠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끌고 왔었던 것처럼 뭐 강세마인드 끌고 여전히 좀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시장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한 주간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